스테로이드 스캔들로 얼룩진 1991년이 지나고 1992년에 들어서면서 빈스 맥맨은 상반기에만 3개의 중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약 2년 전부터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보디빌딩 단체 WBF의 성공과 레슬링계 최고의 이벤트인 레슬매니아, 그리고 당장 1월에 로얄럼블이었다. 이번이 5번째 개최가 되는 로얄럼블 92는 1992년 1월 19일 뉴욕의 이커포코 아레나에서 17,000명의 관중이 모인 가운데 시작되었다. 이날 첫 경기에서는 1989년 여름까지 WWF에서 블루블레이저라는 복면 레슬러로 활약했던 오웬 하트가 오랜만에 PPV에 등장했다. 그는 WWF와 계약 종료 후 캐나다, 일본, 오스트리아, WCW에서 활약하다가 1991년 네이드 하트와 뉴파운데이션으로 WWF에 복귀했다. 이 경기에서 오웬은 당시 WWF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스프링 모드 공격, 프랑켄슈타이너, 장애 다이브 공격을 선보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이후 한 달 만에 파트너인 네이트 하트가 약물 문제로 WWF에서 해고되면서 오웬은 코코비어와 하이에너지라는 팀을 재결성해야 했다. 참고로 네이트 하트는 빈스가 WWF의 전국화를 노리고 선수들에게 혹독한 스케줄을 강요하던 시기에 무려 90일간 휴식 없이 복사당하기도 했다. 평범한 체육교사가 되고 싶었다던 오웬은 캘거리의 천재라는 별명답게 시대를 앞서가는 프로레슬링 실력의 소유자였지만 그가 WWF에서 싱글 선수로서 본격적인 활약을 시작한 것은 1년 후이며 다시 그로부터 6년 뒤 그는 비극적인 사고로 삶을 마감한다. 이날 두 번째 경기인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십 매치에서는 로디 파이퍼가 마운티를 슬리퍼 홀드로 잠재우면서 챔피언 벨트를 차지했다. 1980년대 메인 이벤터로서 WWF를 성공으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에게 있어서 이것이 WWF에서 처음 따낸 챔피언 벨트였다. 그는 역사적인 첫 레슬매니아에서 메인 이벤트를 장식했으며 많은 이들이 WWF 챔피언에 올라야 한다고 말했으나 본인이 거절했다. 벨트뿐 아니라 승리에 대한 욕심도 없어서 승리보다는 패배를 선호했고 실제 메인 이벤터 시절인 1985년에도 승률이 20%가 되지 않았다. 원래 이 경기에 출전했어야 할 챔피언 브렛 하트는 고열로 인해 급하게 로얄럼블 이틀 전 하우스쇼에서 마운티에게 벨트를 넘겨주었다. 브렛 본인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레슬링 옵저버에 따르면 사실 이때 브렛은 WWF와 끝났다고 생각하고 WCW와 계약 협상을 했다고 한다. WCW는 릭 플레어가 그랬던 것처럼 브렛이 자신의 챔피언 벨트를 들고 로얄럼블 직후 클래시 오브 챔피언스에 등장하길 바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이날 마지막 경기는 로얄럼블 매치로 치러졌는데 이전 로얄럼블과 다르게 우승자가 곧 WWF 챔피언이 된다는 설정이 더해졌다. 릭 플레어가 3번으로 등장한 가운데 20번 언더테이커, 21번 마초맨, 26번 헐크 호건, 29번 시드 저스티스 등 우승 후보들이 뒷번호에 집중되었다. 참고로 지난 로얄럼블 90과 91에서 연달아 우승을 차지했던 호건은 이날 로얄럼블 출전이 자신의 경력에서 마지막 로얄럼블 출전이 되었다. 한편 네스티 보이즈는 원래 4번과 5번으로 연이어 등장한 뒤 불독에게 탈락될 예정이었으나 브라이언 롭스 대신 하쿠가 출전했다. 로얄럼블 2주 전 일리노이에서 하우스쇼를 마치고 IRS와 돌아가던 중 교관들에게 칼로 찔리는 습격을 당하여 치료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경찰과 마찰을 일으켜
무기한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마티자네키 대신 미콜라이 볼코프가 베타로 출전했지만 1분 만에 탈락하고 말았다. 호건, 마초맨, 시드 플레어가 파이널 4가 된 상황에서 마초맨이 탈락되고 호건이 플레어를 탈락시키려 할 때 시드가 뒤에서 호건을 밀어 탈락시켰다. 호건의 탈락 장면의 객석에서 환호가 터져나왔지만 TV 방영에서는 시드에게 야유를 보내는 소리를 더빙하여 객석 반응을 조작했다. 호건이 시드를 향해 항의하다가 그의 손을 잡아 끌어당겼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플레어가 시드를 밀어 탈락시키면서 우승자가 되었다. 플레어가 초반에 출전하여 오랜 시간을 버티다가 우승을 하는 시나리오는 본래 악역 매니저 바비난이 생각해낸 아이디어였다. 그는 플레어가 1번으로 출전하여 우승한다는 시나리오를 제안했고 빈스는 이를 수정하여 3번으로 출전하여 우승하는 스토리로 만들었다. WCW와 NWA를 보지 않았던 팬들에게 체격이 작은 플레어가 WWF 챔피언에 오를 만한 능력이 있음을 납득시키기 위한 좋은 전략이었다. 참고로 그의 자서전 투 비더맨에 따르면 플레어는 당일 경기장에 도착할 때까지 자신이 우승하여 챔피언이 될 것이란 걸 몰랐다고 한다. 릭 플레어의 우승이 확정된 직후 호건이 링에 올라 플레어를 쫓아냈고 이윽고 호건과 시드가 링 위에서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관계자들이 링으로 달려나와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했다. 두 사람의 말다툼 장면은 말할 것도 없이 레슬매니아 8의 예고편이었다. 백스테이지에서는 잭 커니 WWF 회장이 플레어에게 벨트를 넘겨주면서 마침내 플레어는 WCW 벨트가 아닌 WWF 챔피언 벨트를 손에 넣었다. WCW 벨트를 사용하지 말라는 애틀란타 재판소의 경고와 WCW 벨트를 활용한 스토리는 플레어가 WWF 챔피언이 되면서 일단락되었다. 빈스는 WCW 벨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서 WCW 벨트를 활용했었지만 굳이 재판까지 가서 싸울 정도의 아이템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로얄 럼블 92는 참가 선수 중 17명이 훗날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면서 어쩌면 가장 화려하고 강력한 라인업을 자랑했던 이벤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로얄 럼블 91 PPV 계약 44만 세대에서 41%나 하락한 26만 세대를 기록하며 흥행은 부진했다. 한편 빈스는 로얄 럼블과 레슬매니아 사이인 2월부터 WBF를 적극적으로 밀어줄 계획을 가지고 크고 작은 이벤트를 열어 홍보에 열을 올렸다. WBF 잡지를 만들고 IFBB 소속 선수들과 계약한 뒤 방송국과 손을 잡고 WBF를 주제로 보디스타라는 타이틀의 방송 제작 준비에 들어갔다. 보디빌딩의 엔터테인먼트화를 꿈꿨던 빈스는 TV 시리즈 헐크의 주인공인 루퍼리그노를 영입하여 간판 보디빌더로 밀어줄 생각이었다. 물론 WWF 내부에서는 누가 보디빌딩 PPV를 유로 시청하겠느냐며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존재했지만 빈스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 스캔들로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WBF가 내세운 약물에서 자유로운 보디빌딩이라는 슬로건은 무모했다. 빈스는 WWF와 마찬가지로 WBF 소속 보디빌더들의 도핑 테스트를 약속하며 약물의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스캔들에서 벗어나려 할수록 WWF는 스캔들 수렁에 빠졌다. 이번엔 성추행 스캔들이었다.